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대기록이 새겨졌습니다. 국산 기술로 탄생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1000번째 비행을 완료한 것인데요. 1000이라는 숫자를 달성하기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성과와 대비되게 지난 10년 동안 단 2번밖에 비행하지 못한 전투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칭 KF-21의 경쟁기인 튀르키예의 TFX-칸 전투기이죠. 현재 튀르키예가 총력을 다해 개발하고 있는 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은 지난 2월 21일에 시제기에 첫 비행을 실시했었고 이후 5월에 두 번째 시험 비행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두 번의 시험 비행 성과를 가지고 튀르키예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을 추월할 준비를 마쳤다며 태생부터 5세대 전투기인 칸이 아직 4.5세대에 머물고 있는 KF-21을 차근차근 밟아버릴 거라고 떠들어댔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시제기가 겉만 그럴듯한 종이 비행기인 게 아니냐고 의심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두 번의 시험 비행 이후 7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추가 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무소식이다가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칸 전투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칸 전투기의 제조사인 터키 항공우주산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를 조립하여 비행 테스트를 앞당기고 2028년에 첫 번째 칸 전투기를 전력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현재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제기가 라인에서 조립 중이라고 하며 2025년 말에 첫 번째 비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나 이번 발표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만들어둔 첫 번째 시제기의 추가 시험 비행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제 1호기의 행방은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5대의 시제기를 추가로 제작하겠다고 한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본래 튀르키예는 5대의 시제기로 시험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1, 2호기는 미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3, 4, 5호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번 발표로 시제기가 한 대가 늘어나 총 6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제 1호기가 실제 전투기 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용 장식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칸의 시제 1호기는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공개됐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후 약 3개월 뒤이자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최악이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공개 타이밍이었는데요. 이 속이 들여다보이는 이벤트가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에르도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시제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제기라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부분들이 지적되었고 이를 파고든 언론에 의해 기존의 지상 동체 테스트를 위해 제작되었던 시험용 껍데기에 억지로 엔진을 탑재하여 날린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충분히 시제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이번 계획 변경으로 시제 1호기는 전투기 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6대의 시제기로 시험 비행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력화를 하겠다는 계획에서 명백히 KF-21을 겨냥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튀르키예의 본 계획은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공군의 인도해 전력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상황이 순조롭지도 않아 보이는 튀르키예가 계획을 무려 2년이나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튀르키예가 KF-21을 수출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칸이 예정대로 2030년에 전력화가 이루어진다면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현재 KF-21은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2026년 전력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KF-21을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는 2030년까지 엔진 국산화 및 스텔스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KF-21 블록3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칸은 완전히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KF-21과 비교하면 아무런 성능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칸이 KF-21보다 앞서는 유일한 강점은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위성마저 상실한다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칸을 선택할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성능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보다 빠르게 시장에 5세대 전투기를 내놓기 위해 무리해서 개발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완료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뿐입니다. 하지만 수출까지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요. 중국의 제니십은 성능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수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미국 F-35의 성능이야 의심할 바가 없지만 높은 구매 비용과 유지비, 미국의 판매 대상 제한으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하고 검증된 5세대 전투기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F-35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동남아, 남미, 중동 국가들이 모두 잠재 고객이 되어주겠죠. 다행인 점은 빨리빨리의 민족이 만드는 무기답게 KF-21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과 튀르키예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항공 부품 수급 문제로 칸시제기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항공 산업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이죠.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KF-21이 성능에 밀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튀르키예가 발표한 칸의 카탈로그 재원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는 애프터버너 사용 시 약 28,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 2개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후기 모델에서는 F110과 동급 수준인 TF300 엔진 2개를 장착해 마하 1.8 이상의 최고 속력과 55,000피트의 실용 상승 한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F-22 랩터보다 큰 레이더 돔을 갖춰 더 강력한 표적 탐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 등 모든 면에서 KF-21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튀르키예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 성능은 이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칸은 실질적인 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시험 비행도 단 2번밖에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마저도 이착륙만 했을 뿐이기에 비행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가 개발 중이라는 국산 엔진 TF300 엔진은 아직도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2030년까지 개발 완료는 절대 무리인 상황입니다. 결국 칸의 카탈로그 스펙은 튀르키예에 허황된 야심이 반영된 홍보자료일 뿐이지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KF-21은 거의 모든 테스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수한 비행 능력과 무장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사처 네어쇼에서 선보인 KF-21의 비행 능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기동력은 이미 5세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하는 F414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최고 속도 마하 1.8 이상의 속도로 55,000피트의 고고도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여기에 고기동을 염두에 둔 공기역학 설계와 전자식 비행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모든 입력을 순식간에 처리하여 마치 한 몸이 된 듯한 기동성과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KF-21의 기동성을 이번 에어쇼에서 마음껏 선보였었죠. 이번 에어쇼에서 KF-21은 각종 회피 기동과 함께 항공기 조종 기술 중에서도 상당히 고난이도의 비행으로 손꼽히는 뒤집어서 비행하는 배면 비행까지 선보였는데요. 일반적인 항공기는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날개가 위쪽으로 향하게 설계되었고 뒤집힐 경우 이 양력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조종사의 실력은 물론이고 기체 자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엔진 성능, 구조적 안정성, 비행 제어 시스템의 완성도를 전부 시험하는 극한의 비행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배면 비행을 매우 안정적으로 실시하면서 KF-21이 당장 실전에 투입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전투기라는 사실을 만인에게 선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의 KF-X 계획을 따라하며 시작된 튀르키예의 TF-X 계획이 부정부패와 역량 미달로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뿐만 아닌 각국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들도 여러 문제에 부딪혀 발목이 붙잡힌 상황이죠. 결국 현재 순항 중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KF-21뿐인 상황입니다. 전 세계 각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에 목마른 지금 KF-21이 계획대로 완성되어 한국 무기의 강점인 신뢰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출 수 있다면 K9 자주포, FA-50을 뛰어넘는 한국 방산의 최고 히트작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라매가 하루빨리 완전한 모습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방산역군 분들께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